모세 논평 아자! 안녕하세요. 모세TV의 최모세입니다. 제가 모세 논평 영상을 오랜만에 작업해서 올리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우한 피라미드에 대해 알아보자 후편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한 피라미드는 2019년 12월부터 중국 우한시 화난 해산물 시장에서 발생한 전염병 폐렴으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라고도 불리는데, 우한 피라미드 한국에서 번창한 이유는 대한의사협회가 짱깨들을 한국에 들이지 말라고 7번이나 얘기했는데, 문재인이 그걸 쌩 까버리고 짱깨들을 한국에 들여보내서 우한 피라미드 한국에 퍼진 겁니다. 현재 우한 피라미드 현황은 2021년 1월 4일 기준으로 확진자가 1020명이나 늘어서 누적 확진자가 64,246명이나 늘었고, 검사 중이 19732명, 격리 해제 45,240명, 사망자는 19명이나 늘어난 981명이나 됩니다. 이것 외에도 우한 피라미드 얘기는 할 얘기가 많지만 그 얘기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볼 영상은 2020년 2월 5일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 폐렴 사스와 유사도 97%라고 나와 있는데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 사스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기사를 보겠습니다. 세계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우한발 폐렴과 사스, SARS 중등급 성호흡기 증후군과 유전체가 97%가량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김범태 한국화학연구원 신종바이러스 융합 연구단장은 3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마련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장 긴급 간담회에서 환자로부터 분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체 서열 정보 분석 결과 사스와 유사도가 96.3%에 달했다고 발표했다. 이 내용은 즉 중국 우한 폐렴이 사스와 비슷하다는 거죠. 유사도가 96.3%라면. 근데 영향력은 우한 폐렴이 더 높아요. 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사하다는 사실은 알려졌으나 유전체 유사도가 퍼센트 단위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사스는 2002년 말 중국 남부에서 시작해 이듬해 중순까지 세계적으로 8천여 명을 감염시키고 770여 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지난해 말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이달 3일 0시 기준 중국에서만 1만 7천 명을 넘어섰다. 감염 속도에선 사스를 한참 뛰어넘었다. 감염 속도뿐만 아니라 그 피해 규모도 사스를 뛰어넘었어요. 김 단장은 신종 코로나 항원 단백질을 분석함과 동시에 호모문질 개발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나 백신이 언제 개발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앞서 유행한 사스, 메르스, MERS 중동호흡기 증후군 등에 대한 백신도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2차 숙주로 지목된 박쥐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정대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감염병 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박쥐는 바이러스의 저장소라며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스뿐만 아니라 에볼라 출혈율, 치사율이 50%에 달하는 니파 내용 광견병 바이러스도 박쥐로부터 유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부터 국내 각지 동부에서 박쥐 분변 등을 채취해 분석하는 결과 닥터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진 메르스 유사 바이러스가 검출된 적도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스는 2012년에서 2016년 세계적으로 1638명을 감염시키고 587명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국내에선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사망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쥐 똥에서 메르스 유사 바이러스가 나온 걸 봐서 메르스와 비슷한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박쥐가 바이러스의 저장소다라는 것은 박쥐는 더럽다라는 거고, 박쥐를 먹는 것은 바이러스를 먹는 것과 비슷하다고 네, 중연구진 우한 폐렴 원인은 박쥐 결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저 기사 다루기 전에 좀 언급했지만 우한 폐렴 원인은 박쥐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쥐가 바이러스 저장소라고 나와 있죠.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국 연구진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발견된 바이러스와 96% 일치하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박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의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영국 일간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중국 현지 연구진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부터 DNA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발견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96%의 유사성을 띠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도 79.5%의 유사성을 보였다. 이는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영국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연구진 마이클 스키너 박사는 다른 동물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킨 매개체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선 아직 확신할 수 없다며, 다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근원이
중국 박쥐였다는 것은 확실히 밝혀냈다고 이번 연구 결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사스, SARS 중증급성호흡기 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는 2002년에서 2003년 중국에서만 349명에 달했다. 확진자는 5,327명이었다. 지난해 12월 8일 발발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날 기준 중국에서 17,205명이 감염됐고 361명이 사망했다. 바이러스 확산 두달 만에 사스 사망자 수를 앞지른 것이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인으로 중국 우한의 동물 도매시장인 후난 해산물 시장이 지목되어 왔다. 이름은 해산물 시장이지만 박쥐와 뱀 등 야생동물을 식재를 취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와 DNA 구조가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우한 폐렴이 퍼진 이유가 우한의 그 후난 해산물 시장에서 박쥐와 뱀을 식재료를 취급하고 판매해가지고 우한 폐렴이 나온 거예요. 이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드러났다. 중국과학원 우한바이러스 연구소 수정리 연구원이 최초 감염자인 우한시장 근로자 6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의 DNA 샘플을 채취해 분석한 결과 이들 바이러스 DNA 구조가 박쥐의 코로나 바이러스 DNA 구조와 96% 일치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79.5%의 유사성을 보였다. 지난 3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실렸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학교 장용전 연구원은 지난해 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우한시장 근로자의 DNA 검사를 실시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 구조가 박쥐 코로나 바이러스의 DNA와 89.2% 일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수정리 연구원에 따르면 일부 환자들의 항체에서 바이러스 중화광성을 발견했고 이는 사스 바이러스 차단 항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중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다만 스키너 박사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기침, 재채기, 악수 등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다며 그 바이러스는 손잡이와 같은 무생물에서도 살 수 있다고 당부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마이갓,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생물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봐서는 그 코로나 바이러스 생명력이 너무 끈질겨요. 그래서 지침, 재채기, 악수 등을 통해서도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종 우한 폐렴에 걸린 사람은 격리를 합니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걸려서 격리된 사람은 외출도 못해요. 특히 우한에서 돌아온 한국 교민들도 아산 진천에서 격리 수용돼가지고 외출 못해요. 외출도 못하고 외출 면회가 금지됐고 거기서는 그 도시락을 제공받아요. 그리고 우한 폐렴 그 잠복기가 14일이에요. 14일 동안 아무런 이상이 없으면 우한에 있던 교민들이 14일 동안 격리돼서 아무 이상이 없으면 아마 뭐라고 해야지 귀가 조치가 될 걸로 생각됩니다. 박쥐고기 절대 먹지 마세요. 박쥐는 바이러스의 근원이라고 불릴 정도로 바이러스의 저장소예요. 이거 먹으면 바이러스 걸려요. 이거 더러우니까 절대로 먹지 마세요. 중국은 박쥐와 뱀 같은 것을 식재료를 취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양이 고기도 해요. 고양이도 식재료를 취급해요. 고양이 고기를 토끼 고기를 속여서 팔아. 일본 환자 메이스 벨스 워킹 폐렴과 유사 증상 국내 첫 우한 폐렴 논문 이거 나와 있습니다. 오명돈 서울대 의대 교수 가벼운 독감과 비슷한 증상뿐 전염 위험 커 에이즈 억제 약물로 증상 완화 무증상 감염자 추가 입국 막아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사를 보게요. 국내에서 중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 치료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를 사용해 증상을 완화시킨 치료 경과 등을 분석한 논문이 처음 나왔다. 4일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오명돈 교수팀은 국내 첫 신종 코로나 환자 일본 환자로 확진된 35세 중국 국적 여성 증상과 치료 경과 등을 공개했다. 이 환자는 춘제 설을 맞아 한국과 일본을 여행하기 위해 19일 인천으로 입국한 후 검역 과정에서 발등 증상으로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인 인천의료원으로 이송됐다. 이후 방역당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환자는 경미한 증상이 나타난 뒤 3일 만에 폐렴에 걸렸다. 지난 19일 입국해 20일 확진 판정을 받은 이 여성은 21일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폐에 티뮴이 관찰되지 않았다가 25일 촬영에서 폐 티뮴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 증상만으로 격리 조치된 이후 폐렴을 암시하는 임상적인 특징이 없었는데도 영상 촬영 검사에서 폐렴이 나왔다는 것이다. 만약 증상과 상관없이 추가 검사를 하지 않았다면 이 환자에 대해 폐렴 진단을 내리지 못했을 수 있다. 확진 환자에서 폐렴이 발생했지만 독감 유사 증상만 있었던 것은 메르스, 중동호흡기 증후군 창궐 당시 워킹 폐렴과 닮았다고 설명했다. 워킹 폐렴은 발열이나 기침 등 별다른 증상이 없이 거리 등을 활보하는 감염자를 일컫는다. 의료진은 논문에서 이 환자에게 에이즈 치료제인 HIV, 인간 면역 결핍 바이러스 치료 성분 두 가지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를 혼합해 투약했다고 밝혔다. 사용 이후 최고 38.9도까지 올랐던 열은 입원 치료 11일 만에 정상 수준으로 떨어졌다. 14일째 1월 30일에는 호흡곤란도 개선됐다. 흉부 방사선 검사에서는 피해 병명도 줄어든 것으로 평가했다. 연구 책임자인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국내 첫 환자의 경우 증상이 미약했지만 폐렴은 잘 호전되지 않았다면서 무증상 감염자의 추가 입국을 막고 환자에 접촉한 국내 무증상자를 더 적극적으로 차단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고 권고했다. 해외에서도 HIV 치료제를 신종 코로나 환자에게 투여한 사례가 있다. 중국과 태국 연구진은 HIV 치료제로 각각 환자의 폐렴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에이즈 치료제가 무한폐렴 치료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단정짓기는 좀 이른 것 같아요. 만약에 에이즈 치료제가 무한폐렴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다 라는 게 확실히 나오면 이제 무한폐렴은 없어질 겁니다. 에이즈 치료제는 에이즈뿐만 아니라 그 무한폐렴까지 치료된다고 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요. 이렇게 해서 무한폐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사스와 무한폐렴의 관련성을, 두 번째 기사에는 무한폐렴의 원인이 박쥐하는 것을, 세 번째 기사에는 무한폐렴 일본 환자 메르스 워킹 폐렴과 유사 증상을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의 맨 처음 부분과 끝부분은 최근에 녹화한 것이고 기사 내용 다룬 것은 2020년 2월 5일 시즌 스트리밍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 다룬 영상 외에 이 영상 맨 처음 부분과 끝부분인 이 영상은 2021년 1월 4일에 다룬 내용인데 코로나가 작년 안에 없어질 줄 알았지만 문재인이 소비 쿠폰 뿌리고 코로나를 중국에 수입해서 결국은 코로나가 2021년 1월 4일인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갈 때 마스크를 써야 하고 나갔다 들어오면 30초 손 씻기를 해야 합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고 코로나를 퍼뜨린 문재인은 물러나야 합니다. 다음 모세 논평은 미처 영상이 다루지 못한 뉴스나 새로운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세 논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